가장자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 한 주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근황 여쭙죠. 먼저 김대희 총장님. 네, 어제 8월 22일이 에너지의 날이었습니다. 저녁 9시에 10분 동안 소등을 했는데요. 지난 2003년도부터 에너지 시민연대가 에너지의 날 행사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매년 8월 22일이면 어떻든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전략, 또 탈핵과 탈석탄에 대한 의미를 좀 고민해보는 그런 에너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또 하필 또 이 에너지 시민연대 공동대표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어떻든 서울에서 전국 에너지날 소등 행사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20군데 랜드마크 개념으로 했는데 여수는 이순신 광장의 거북선을 배경으로 9시에 소등 행사를 하면서 전국적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요. 어떻든 최근에 이렇게 기후변화 문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으면서 아마 9월 7일도 다음 달 9월 첫째 주 토요일 날도 그 9월 7일 기후정의 행동이라고 어떻든 탈핵, 탈석탄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탄소 중립의 원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전 국민들이 모여서 아마 거리 대행진을 하게 되고 또 윤석열 정부가 무관심한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규탄하는 그런 성격의 행사를 전국적으로 이번에는 강남대로에서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는 기후 변화와 또 뭐 에너지 또 지구 환경을 좀 더 고민해보는 그런 한 주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많은 행사를 하실 텐데 뭐 또 물도 좀 많이 드시고 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석 총장님 어떤 한 주 보내셨어요? 너무 더웠고요. 네. 뭐 최근에 뭐 태풍이 온다 해서 좀 걱정도 좀 하고 또 내심 태풍이 사라지면 날씨가 좀 선선해지겠거니 했는데 더 더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요놈 날씨가 참 걱정이다 싶은데 앞서 이제 우리 김대희 총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단순한 어떤 여름이어서 더운 상황을 좀 넘어서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심하다. 우리가 흔히 기후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부딪히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갖고 있고. 예.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순천 YMCA가 어쨌든 1층에 노플러스 카페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노플러스 카페 안에 재활용 놀이터도 있고 막 이런데 일단은 올 초에 저희가 순천 시에다 제안을 해가지고 덕연동 그다음에 서면 그다음 도사동에 재활용 놀이터가 이제 만들어지기로 추진이 됐어요.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면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농촌 쪽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네. 주암댐이 그러니까 주암댐 K워터 주암댐 지사하고 순천 YMCA하고 주암면의 농촌협약 추진위원회하고 주암면 행정복지센터하고 주암면 주민들하고 같이 주암댐 재활용 놀이터를 만들기로 약속을 하고 20일 날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암면이니까 한 면민들 한 몇 명이나 모여야 많이 모일 것 같습니까? 120명 가까이 모이셔가지고 와. 이게 관심도가 대단하시네요. 관심도가 대단한 건지 동원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의미 있는 행사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 재활용 놀이터에 앞으로 조성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또 9월 말경에는 주암댐에서 그러니까 주암면에서 하는 주암댐 자원순환 축제를 좀 개최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같이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MBC도 관심 가져주시고 여수 MBC도 또 가사리 생태관 있으니까 한 부스 좀 참여해 주시고 우리 여수는 9월 28일 날 해요. 우리 9월 27일 날 할 계획이에요. 원래 9월 27일 날 하시라고요. 9월 6일 자원순환 따로 이야기하시고요, 두 분이서.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근황 때 뭐 기후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주셨는데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작년 이맘때였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딱 1년이 됐습니다. 작년 이맘때 아주 상당한 혼란이 있었고 우려도 있었고요. 최근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드리면 도쿄전력이 8차 방류까지 이달에 마쳤습니다. 작년 8월 24일에 첫 방류를 했거든요. 이후에 6만 2천 톤 가량의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냈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저희 라디오 전망대도 작년 이맘때 오염수 방류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내드렸는데 와 벌써 1년이 됐더라고요. 시간 참 빠르다 새삼 또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주제의 이야기 1년 나눈 김에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1년간 쭉 봐오신 것에 대한 총평 먼저 김대희 총장께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든 1년인데요. 본래 이거 핵오염수를 방류하면서 2051년도까지 30년 동안 방출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현재 6만 톤 정도를 방출했으니까 한 4% 정도. 총 현재까지 거기는 140만 톤 정도 핵오염수가 있는데 현재 4%만 방출을 했거든요. 그것도 고준위보다는 저준위 중심으로 방류를 했는데 이제 막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네, 이제 막 시작이라서 어떻든 이 핵쓰레기 오염 물질이 인류나 자연 생태계의 보고인 해양을 침범한 것은 아직 영향 여부는 미미하다. 이제 막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가면 갈수록 농도는 많아질 거고 총량도 많아질 거다. 그때 일어나는 해양에서의 생태계 재앙이나 바다 환경의 재앙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저준위 중심으로 했잖아요. 우리가 핵연료봉을 감싸고 있는 진짜 고준위 오염수는 그대로 놔뒀거든요. 이건 자체는 방출 자체를 못하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나오는 시기 5년 10년 이후에는 고준위 핵 폐기물 그죠. 같은 경우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별도의 처리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년이라서 물론 1년 봤더만 결국은 우리 바닷물 우리 한반도 주변 뭐 해양의 방사능 측정 그 기준치 이하고 일본 앞바다도 한국전력 보니까 이상 없다더라. 그래서 괜찮다. 그동안 괴담이다. 이런 말들은 좀 안 통한다. 이제 막 시작이라서 영향은 앞으로 4, 5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엄밀하게 모니터링을 직접 해봐야 되고 여러 전문가들이나 또 시민사회 환경단체가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문제점들을 좀 되짚어보는 경험으로 좀 삼아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김성 총장께서는 1년간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작년 여름입니다. 작년 여름에 저 거리에서 또는 서울에서 광주에서 거의 뭐 땀에 젖을 정도로 맞아요. 그 핵 오염수 폐기 반대 그 티셔츠 예, 만들어서 그렇죠. 입고 제가 막, 저희가 예, 방송도 티셔츠가 같이 했었잖아요. 방송도 같이 한거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때 이제 돌이켜 보면은 결국은 정부가 이거 국민들을 안심시킨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일본이 핵 오염수를 방류하는 거였는데 우리나라 세금을 들여가지고 유튜브 방송이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홍보책자도 만들고 홍보책자도 만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나라 많은 나라들에서는 실제로 가장 인근 국가에 있는 그 중국이나 또는 한국에서 반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실 있었거든요. 네. 국제적으로 이 관련된 운동하는 분들이. 근데 중국은 굉장히 강렬하게 반대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찬성하다시피 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국민을 안심시킨다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그다음에 도쿄전력에 사람을 보낸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좀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또 두 번째 논란 중에 하나는 이게 오염수냐 처리수냐 너무 웃겼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알프스. 네. 그러니까 오염수 다액종 제거 설비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아니 여기를 지나간다고 해서 처리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나라 네. 정부 관계자가 우리 관계자들이 라는 것 때문에 오염수가 문제였어요. 아니라 처리수다. 그리고 예. 심지어 막 그 뭐 수산시장에 가서 물을 떠먹어 보지를 않나 별 해괴망측한 일들을 다 겪었죠. 결국 그분들은 다 아마 거의 국회의원 경선도 통과하지 못하 떨어졌던 분들이 같은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안전하냐 안전하지 못하냐가 가장 큰 우리한테는 중요한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삼중수소 그다음에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뭐 어쨌든 물에 희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해양 방류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그때처럼만큼의 그냥 고급 정보들이 현재 국민들이 제공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서 엊그저께 이제 여수 MBC에서 1년 관련된 보도를 했었지 않습니까? 최황지 기자님께서 그 내용 놓고 보면은 사실상 아직은 우리에게 그 잡히고 있는 그렇죠. 수산물에서는 뭐 방사능이 생활 범위 이상으로 뭐 이렇게 검출되고 있지 않다, 안전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10년, 20년 진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후세대가 이 상황을 어떻게 겪어야 할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핵 오염물질 관련해서는 진짜 인간이 범접하기 어려운 문제인 건데 이건 마치 안전하다 안전하다 단정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아직도 이 정부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상당히 좀 꺼려하고 있는 것은 여전하지 않느냐라고 여전하다.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봤을 때 그 일본 가나자와 대학 이제 일반 대학이었죠. 대학에서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났을 때 우리나라 동해 바다의 세슘 농도를 측정을 한번 했거든요. 네. 그때 세슘 농도가 1.5 베크렐 정도 나왔는데 4년 이후인 2015년도에는 그게 2배인 3.4 베크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2020년 또 방류 이후의 조사가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의 바다에 대한 총량적 조사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대학이 하듯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객관적으로 대학에 용역을 줘서 꾸준한 농도 측정, 방사능 측정이라든가 또 핵 오염수로부터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쌓아야 되거든요. 아마 작년에 이 오염수 나왔을 때 특히 그 윤석열 정부는 국민 건강 역학 조사를 꾸준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꾸준하게 하겠다. 그런데 결국은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다양한 대책들을 제시했었는데 아마 이번 국정감사 때는 1년 전에 핵오염수 문제와 관련돼서 이상이 없다가 아니라 정부가 그때 하기로 했던 제반 사업들 그렇죠. 한 8천억 쓰기로 8천억이나 1조 원 예산 투자해서 하기로 했던 근본적 대책을 조사하는 과학적 조사 방식에 대한 아마 추궁이 이번 국정조사 때는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여수 같은 곳에 수산물이 집중되어서 뭔가 먹거리 중심으로 해왔던 곳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가 정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것들이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이번 아마 국정감사에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부가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모호한 이야기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뭐 많은 것들 제반 사업들 놓치고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만 어떤 게 핵심이라고 보세요,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이게 국민의 건강권을 놓고 봤을 때는 또 우리나라 해역에 미치는 환경권과 건강권을 놓고 봤을 때는 정부가 좀 더 주도적인 대책들을 국제적으로 제시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는 야 후쿠시마 앞에 나오는 건 일본 전력이 자체적으로 제기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 우리 중국 정부가 좀 가서 앞에 모니터링 좀 해볼란다 했더만 일본 정부가 단칼에 거부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의 주권을 생각한다면 직접 객관적인 데이터는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가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오로지 모든 것은 일본 전력에서 제공하는 민간 전력 회사가 제공하는 데이터 말고는 어느 누구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안 오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 저선량 방사정이라도 꾸준한 그 사고 해역에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꾸준한 추적 관찰이 정부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고 이게 네. 과학적 데이터거든요. 어떻든 우리가 후쿠시마 앞에 핵오염수를 1년 전에 방출했지만 결국은 이것이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 해류 그리고 적도 북쪽 지역의 북적도 해류를 타고 한 바퀴 도는데 10년이 걸리잖아요. 그럼 10년 동안에는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요구해야 되고 비용이 없다면 일본 정부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하면서 어떻든 이러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제 부족했고요. 지금 아마 내년 내후년 되면 우리나라 인근 연안에서 방사능 농도 측정의 데이터가 달라질 개연성이 많이 높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소금이라든가 해산물, 수산물과 관련된 또 파동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정부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대응을 마련할지를 지방정부하고 좀 더 머리를 맞대면서 대안들을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신한 소금이 난리였었잖아요, 작년에. 네. 예. 이게 결국은 소금을 판매하거나 하면 수산업자들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하라고 우리가 국가를 만들고 정부한테 세금도 내고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들을 좀 더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석 총장님, 최근에 한덕수 총리로 기억하는데 대정부 질문 때 한 국회의원이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만 계속 이제 막 질문을 하니까 한덕수 총리가 이제 하다 안 되겠어가지고 아니 물어볼 게 그거밖에 없냐, 우리 정부가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잘하고 있냐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던 멘트가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저도 저거 봤는데요. 네. 일단은 지난 2023년 잘할 게 뭐가 있나 싶기도 해서 그러니까 여쭤보는 아마 거예요. 있으니까 예.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그때에 나왔던 여러 가지 자랑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일본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본인들 우리 세금을 빌어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서 후쿠시마 그 오염수가 안전하다. 뭐 조회수 조작 논란도 예.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지 않겠나 싶은데 방금 이제 국정감사에 주로 나올 이야기가 방금 한덕수 총리가 나온 이야기들이 아마 그 이야기 나올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2023년 8월 24일 날 일단 해양 1차 방류가 시작했어요. 네. 방류를 하게 되면 한 17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한 번 나갈 때 대략 한 뭐 460 평방미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54,734가 이게 톤이 나갔는데 네. 이것을 이제 향후에 뭐랄까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우리 국민한테 신뢰도를 줘야 되는데 이 관련된 모든 정보는 앞서 김대희 총장이 이야기했지만 일본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정보위원은 접근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한덕수 총리가 적어도 성과로 내놓으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 과학자가 또는 우리 정부 관리자가 우리 주도의 데이터. 그렇죠. 우리 주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모든 그 핵 물리학자들이나 또는 핵 관련된 처리를 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뭐 이 원자력과 관련해서 공부하고 있어 우려를 많이 나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 원자력의 전기를 발생하고 남은 그 처리 물질, 그러니까 뭐 고준위가 됐든 저준위가 됐든 이 처리 물질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류가 명확하게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냐면 이 54,734톤이 바다에 뿌려진 것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이 후쿠시마 이 핵 오염수를 빠른 시간 내에 해양 방류를 중단하고 육상에다 보관하는 문제로 일단 올해 그 1년 지나고 8차 방류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시 육상에 보관하는 방식의 어떤 글로벌한 어떤 그 환경 운동을 좀 전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이제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1년 동안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사실상 일본이 저렇게 핵오염수를 방류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찬성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밀고 나간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일 내년이나 내후년에 일정하게 이게 방사능 농도가 축적이 되면서 생물학적 변화나 해양 환경에 변화를 미칠 만한 정도의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럼 정부는 과연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도 저는 지금부터 이게 좀 국회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어떻든 일본 정부하고 일본 도쿄전력은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해상 방류를 선택했잖아요. 수많은 핵과학자들은 야 차라리 핵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지 말고 육상에다가 놔둬라. 방광기가 보통 12년부터 30년 사이 방광기니까 방광기 되면 절반으로 방사능의 농도 수치라든가 그 내용이 없어지니 그 이후에 방류를 해야 하지 않는 권고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돈만 해도 한 5천억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고온으로 핵오염수를 말려서 고체화된 방사능 물질들은 따로 콘크리트화 시켜라. 이건 한 2조 5천억 드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돈이 가장 안 드는 해상 방류를 해양 방류를 한 것이죠. 그럼 해양 방류의 환경적 위해 요소는 누누이 과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환경학자들, 정치인들도 문제 제기를 했던 영역이라서 이제부터 1년이 지난 이제부터 서서히 나타난다고 했을 때 정부의 향후 계획들이 정부는 1차, 2차, 3차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은 이렇게 무사태평하게 있지만 과연 상황이 안 좋아지는 2차 시나리오 왔을 때 우리나라 정부는 과연 준비하고 있냐? 저는 여전히 없을 거라 보거든요. 그걸 이제 국감에서 따져 물어야 되는 것인데. 역시 선배님이셔요. 이게 이렇게 수리하게 제가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1차적으로 1년 동안 된 이 8차 방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계속 해양 방류를 용인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결정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네. 정부가.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육상 보관이랄지 그 방법을 일본에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과연 이 정부가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 지점이. 지역 이야기 해보면 작년 여름 가을 때 가장 또 이야기가 수산시장에 사람이 안 와요. 그리고 이제 무서워서 관광업계가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이야기로 조금 들어와 보면 수산물 소비에 대한 우려가 1차적으로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지는 또 않은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일본 내에서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일본은 좀 심각한 거죠. 네, 일본은 지금 후쿠시마 주변 우리는 이제 이들개현, 후쿠시마를 감싸고 있는 이들개현에 대한 농축수산물 수입 금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본 내에서는요 생각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일본 농축수산물 안 먹습니다. 특히 이제 후쿠시마 쪽에 있는 그 일본 중부 지역에 있는 후쿠시마 중심으로 하는 반경 한 100km 이내, 200km 이내 농산물은 입이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안전하다는 말 외에는 없거든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특히 이제 아이들에 있는 문제. 어차피 이제 일본은 중장년보다는 미래에 태어나는 자식들하고 손자들에 대한 건강 걱정이 더 많아서 오히려 인근 수산물은 스스로가 거부하는 상황인데 결국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오히려 뭐 괴담 정도 이야기하는 상황이라서 안타까운데 최근에 환경농연합이 여러 조사를 많이 했죠. 일본 농축수산물의 한 8% 정도 그리고 수산물의 한 4% 농축수산물의 또 13.6% 등등 해서 일본 수산물 전체가 방사능에 오염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100% 오염됐을 때만 100%가 아니라요. 3%, 4%, 5%, 15% 이건 상당히
오염 정도가 심한 거거든요. 유의미한 수치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생물학적으로는 이게 피폭은 생물학적으로 먹이 사슬을 통해서 오는 내부 피폭. 이건 엄청난 바로 직접 피폭보다 더 힘든 거고요. 또 하나 생물이 그 정도 누출되다면 바다삭에서 나오는 다양한 직접 노출되는 외부 피폭도 상당히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유의미한 과학적 데이터는 일본 내에서 농축수산물도 일본 국민들도 꺼려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 농축수산물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가공품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이쪽 인근 쪽에 있는 것은 막지 않고 있는 측면이어서 자칫 이것이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위축까지도 다가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수입 금지 조치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작년에도 보니까 이커머스라든가 몇 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일본 수산물이 현지 수입 금지했던 지역에 나온 수산물이 식재료로 섞여서 들어온 사례가 발견되었었거든요. 이것은 정부가 그랬어요. 놓치고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촘촘하게 정부가 방역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검진 단계들을 좀 촘촘하게 만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8월 24일 날 그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방류하자마자 중국은 일단 일본 수산물 전면 금지를 시켰어요. 예. 그다음에 또 이어서 10월 달에는 전면 금지를 시켰어요. 그때 나왔던 이제 가장 큰 우려들은 뭐냐면 그러면 이 방대한 일본이 이 방대한 수산물이 어디로 갈 거냐라고 해서 결국 우리나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가장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원산지를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피폭량에 대한 검사. 전수조사가 과연 가능할 거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정부가 자신감을 가졌죠. 그리고 관련된 예산들을 지원하고 있다 했었고 1차적으로 들어오거나 들어오지 않거나 하고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 들어오는 것에 대한 어떤 1차적 피폭량이랄지 안전 검토에 대해서 이 정부가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아마 이번 국정감사나 대정부와 관련된 일정이 지금 현재 정기국회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서는 좀 아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 만약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지 않는 가운데서 쉽사리 지방자치단체도 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좀 섣은 판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서기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지자체에서는.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그럼요. 근데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이용선 아나운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거잖아요. 우리 수산물 시장이 위축되지 않았냐. 결과적으로 이제 여수 MBC의 그 방송 보도에 따르면 위축되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건 참 다행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소비 진작이랄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정부 차원의 안전성 검토 문제랄지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가 아니라 육상에 방류하는 문제까지도 정부는 검토되어야 이 수산물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에 대한 뭐 충격이랄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연근해 있죠. 연근해 멀리 바다 안 가고요. 연근해 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과 관련된 1년 연평균 수입이 4조 한 5천억 정도 돼요. 예. 이건 이제 우리가 광양제철소 포스코 1년 매출보다 더 많은 것들이 연근해 바다에서 수산물을 통해서 나오는 국민적 부가가치 이제 경제적인 4조 5천억 정도 되는데 만약 후쿠시마 앞으로 이제 농도라든가 여러 가지 해오염수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면 이 거의 4조 5천억 시장이 완전 무너지게 되는 무너지는 거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수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우리 바다는 깨끗하다고 할지언정 물고기는 태평양 전체에 놀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하는 명태라든가 뭐 오징어 뭐 다양한 돔, 농어 이런 것들이 상당히 태평양 바다에서 많이 역수입돼서 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정부가 좀 시급하게 만들어야 되고 정부가 하지 않으면 광역도 전라남도나 여수이처럼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책들을 정부에 좀 적극 건의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는 저희가 촉구를 좀 충분히 한 것 같고 이제 이 내용들이 국감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도 좀 지켜보실 포인트인 것 같은데 지자체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면 지자체는 이 상황에서 뭐 매일 가가지고 그 검사기로 수산물들 훑고 이 정도는 하는 것 같거든요. 아니 훑다뇨.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쑥 훑 훑어가지고 여기 문제가 네. 있는지 검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일단은 수산물이 그 피폭량을 좀 조사하는 이런 과정들을 처음에 이제 어민들 굉장히 꺼려하기도 했었고 네. 이것이 또 수산물 어떤 시장이랄지 소비랄지 이런 데 조금 영향을 미칠까 생각. 지금은 이제 보편화된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이나마도 지자체가 하고 있는 주민들을 통해서 주민이 함께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작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정부 차원의 전라남도 차원의 건의 또는 그것에 대한 필요한 정부의 예산을 요청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앞으로 정기국회를 남겨놓고 조금 지자체가 정부에 대해 해야 할 일과 그다음에 지자체가 수산업계나 주민에게 해야 할 일을 좀 나눠서 좀 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로 인한 그 뭐랄까 불편함과 불안함과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켜주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희 총장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어떻든 김석 총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가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 키를 주고 구조지만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저는 이제 여수 입장 속에서는 우리 여수 오천공단이 있어요. 오천공단 1년에 매출액이 총 한 8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주로 수산 원재료를 가공해서 나오는 2차 내용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상당 부분이 사실상 수입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육이 부족하면 현실적으로 해외에서 맞아요. 가장 우리나라에 가까운 우리 환경에 알맞은 곳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대상지가 하나가 중국 아니면 일본인데 여기서만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겼으면 여수의 수산 가공의 근간은 힘들다. 그래서 지방 정부가 이러한 좀 미리 예측들을 통해서 미리 원재료 문제에 정부가 좀 관심을 가지고 촉구하도록 하고 또 필요하면 일본 현지에 가서 오천공단에서 많이 소비하는 혹은 또 여수 사람들이 좋아하는 수산물이 일본 현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 현지에서 방사능 측정도 해보면서 정부가 좀 손 놓고 있는 부분들을 지자체가 독자적인 좀 데이터를 확보하고 믿음을 주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 그 농수산 내용에서 나오는 식재료는 미리미리 좀 1년 내지 2년 3년 정도의 수급 단위들은 지자체가 따로 좀 예산을 들여서 확보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수시는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YMCA 토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